자, 올해 1월에요. 한 국제 학술지에 미녹시딜을 통째로 정리한 리뷰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탈모 치료에서 미녹시딜은 이제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바르는 미녹시딜, 먹는 미녹시딜, 세 번째로는 혀 밑에 녹여서 쓰는 설화 미녹시딜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 또 말씀드렸던 서방형 먹는 미녹시딜도 있죠. 그 중에서도요, 세 번째가 요즘 조용히 주목받고 있어요. 설화적 미녹시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설화 미녹시딜을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중 제일 많았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원장님, 기존에 먹는 미녹시딜정을 그냥 혀 밑에 녹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의학적인 답까지 포함해서 바르는 약이 왜 절반은 효과를 못 보는지, 그래서 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먹는 미녹시딜 쪽으로 넘어갔는지, 먹는 미녹시딜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고 혀 밑에 녹이면 그게 왜 더 좋은지, 그리고 정작 한국에서는 왜 이걸 구하기 어려운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탈모 치료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탈모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시면요, 웬만한 초기 탈모이신 분들한테는 바르는 미녹시딜을 처방해드립니다. 근데 바르는 미녹시딜도요, 물론 좋긴 하지만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미녹시딜은 모낭에 작용해서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늘림으로써 모발이 산소 영양소를 더 풍부하게 받게 만들고 모발을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프로페시아, 미녹시딜 둘을 같이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제 하면 공인 치료제가 딱 요 두 가지죠. 그만큼 또 잘 알려져 있고. 근데 바르는 미녹시딜한테는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가린다는 거. 실제로 올해 1월에 국제학술지에 실린 리뷰 논문을 보면요, 바르는 미녹시딜을 쓴 사람 중에서 약 60%는 눈에 띄는 개선을 못 본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10명이 바르면 그 중에 6명 정도는 거울 앞에서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건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갈릴까요? 같은 약을 쓰는데. 바로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는 침투 문제. 두피에 바른 미녹시딜 중에 실제로 피부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양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건강한 두피에 발랐을 때 흡수되는 게 1.4% 정도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두피 위에서 머물다가 그냥 휘발되거나 씻겨서 날아가는 거죠. 다른 하나가 또 중요한데요, 미녹시딜 활성화의 문제입니다. 미녹시딜은 사실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어요. 두피 안에서요, 설포 트랜스퍼라제라는 효소를 만나야 되고요, 미녹시딜 황산이라는 활성 형태로 바뀌어야 그 모낭에서 효과를 내요. 그래서 문제는 이 효소가 사람마다 두피에 있는 양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2014년에 어떤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여성 탈모 환자들에서 뽑아낸 모낭들의 효소 활성을 재봤더니 활성이 높은 사람은 바르는 미녹시딜의 효과가 좋았고요, 활성이 거의 없는 사람은 효과가 적었어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 활성만으로도 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꽤 정확하게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먹는 미녹시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는 미녹시딜의 장점은 아주 단순해요. 입으로 삼키면 그 약이 간을 거치게 되고요, 간에는 미녹시딜을 활성화시키는 효소가 아주 풍부하다는 거. 그래서 두피 내에 그 효소가 부족한 사람도요, 간에서 미리 활성형으로 바뀐 미녹시딜이 혈류를 타고 모낭까지 가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낭 주변에 그 효소가 부족하지만 누구든 간에는 대개 그 효소가 많기 때문에 바르는 미녹시딜의 효과가 적더라도 먹는 미녹시딜에는 대부분 효과가 좋다는 거죠. 바르는 약이 가진 한계를 많은 측면에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먹는 미녹시딜이다.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은 장점도 아주 많고요, 단점도 아주 많은 그런 약이다. 바르는 약에 반응이 없던 분들이 먹는 약으로 바꿔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그런 분들 종종 계속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를 직접 비교해 본 연구도 있어요. 2024년에 한 연구팀이 발표한 무작위 비교 연구를 보면요, 탈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먹는 미녹시딜 1mg, 한쪽은 바르는 미녹시딜 5%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모발이 굵어진 정도가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즉 먹는 약이 바르는 약의 효과로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mg인데도 굉장히 소량인데도 바르는 미녹시딜 5%의 데이터가 밀리지 않았죠.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은 효과 데이터도 바르는 미녹시딜의 효과 최소한 그 이상을 보여주는 옵션이고요, 바르는 미녹시딜의 한계를 커버해주는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한 게 없다면 먹는 미녹시딜을 처음부터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미녹시딜도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전신으로 나타나거든요. 미녹시딜은 원래 혈압약으로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약이라서 온몸을 돌면서 심장 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폐 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얼굴이 붓기도 하고, 심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2021년에 한 연구팀이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 발표한 1,404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 발표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원치 않는 털이 몸에 좀 많아진다는 거였어요. 다모증 때문에 중단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심장과 관련된 증상은 드물었고, 어지럼증 정도는 100명 중에 한두 명, 빈맥, 갑자기 콩닥콩닥 빨리 뛰는 거는 1000명 중에 9명 꼴이었다.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은 사람은 전체의 1.7%에 불과했고,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미녹시딜이 심장에 위험하다는 말은 저용량에서는 생각보다는 너무 드문 이야기고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가장 이상적인 미녹시딜,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설하 미녹시딜이다. 혀 밑에 미녹시딜을 녹여서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섭취를 하면요, 장점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녹시딜을 물과 함께 삼키면 간을 거치게 되는데, 혀 밑 점막으로 미녹시딜을 흡수시키면 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활성형인 미녹시딜 황산이 혈액 속에 확 차오르는 걸 줄일 수 있게 돼요. 심장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혈중 활성형 미녹시딜의 농도거든요. 이렇게 활성형 미녹시딜의 혈중 농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모낭까지 전달되게 만들고, 안전하게 모낭 주변에서 미녹시딜이 활성화되게 되는 그런 발상의 약입니다. 그럼 정작 중요한 효과랑 안정성은 다른 약들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이걸 정면으로 비교한 연구가 작년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2025년에 한 연구팀이 무려 유럽 피부과 학회지에 발표한 이중 맹검 비교 연구를 보면요, 브라질 남성 탈모 환자들을요, 한 그룹은 5mg 미녹시딜을 혀 밑에 녹여 먹는 설하 그룹으로 했고요, 한 그룹은 물과 삼켜서 먹는 5mg 미녹시딜 정으로 24주를 각각 비교했어요. 일단 6개월 뒤에 머리가 자란 그 정도는 두 그룹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어요. 효과는 사실상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대신 가슴 두근거림 부작용에서 데이터가 갈렸습니다. 삼켜서 먹은 경구용 미녹시딜 그룹은요, 약 9%가 두근거림을 보고했는데,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이 그룹은 단 한 명도 두근거림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약, 같은 용량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더니 발모 효과는 그대로고 심장과 관련된 부작용이 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임상으로 증명이 된 거죠. 물론 이 논문도 신뢰도가 아주 극상, 최상의 논문은 아니지만 유럽 피부과 학회지에 실렸을 만큼 충분히 신뢰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의 크기를 갖고 연구한 실험이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설하 미녹시딜은 기존 먹는 미녹시딜과 그 효과는 동일하지만 심장 관련 전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더 안전한 방법이 나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커다란 단점은요, 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모낭 주변에 미녹시딜을 활성화시켜주는 효소가 적은 사람은 아무리 설하 미녹시딜을 녹여서 먹더라도 미녹시딜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단점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효과는 같고 전신 부작용이 적다면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약을 처방받아본 적이 없을까? 그 이유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나 해외는 어떨까요? 사실 거기도 설하 미녹시딜은 정식 승인된 약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조제약국, 환자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약을 만들어주는 그런 약국에서 설화용으로 조제해주는 그런 형태로만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제한 약은 FDA가 안전성이나 효과를 따로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설하 미녹시딜은 정식 허가된 약제가 없고요. 앞서 본 리뷰 논문들도 설하 미녹시딜을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신생 경로, 어떻게 보면 신약인 거죠. 그래서 근거가 초기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설하 미녹시딜에 대한 대규모 3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데이터는 그 결과를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설하 미녹시딜을 국내 약국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삼켜서 먹는 미녹시딜을요 혀 밑에 녹여서 먹으면 안 될까? 물이랑 삼켜서 먹는 미녹시딜 정을 삼키지 않고 혀 밑에 녹여서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완전히 터무니없는 생각도 아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먼저 미녹시딜이라는 약 자체는 혀 밑으로 녹여서 흡수해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약이긴 합니다. 분자가 엄청 작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혀 밑으로 흡수되기 좋은 약은 분자량이 작고 용량이 적은 약인데 미녹시딜이 대체로 그 조건에 부합한다는 거죠. 특징만 놓고 보면은 가능성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혀 밑으로 녹여서 흡수되는 거는 약 분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점막이 약을 얼마나 잘 통과시키는지, 약의 성질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설하정은요 일부러 다르게 만들거든요. 적은 침에도 빠르게 녹아서 점막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특별한 붕해제를 넣고 작고 무르게 압축하죠. 평소에 물이랑 삼켜서 먹는 일반 정제는 완전히 반대예요. 위장관에서 녹도록 설계된 약이기 때문에 코팅이며 성분이며 전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부위에서 흡수될 수 있게 약동학적인 것도 설계를 좀 해놨기 때문에 일반 정제를 혀 밑에 올려두면 설계 의도와 맞지 않아서 잘 안 녹거나 녹더라도 상당 부분은 침에 섞여서 그냥 삼켜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삼켜지면 결국 평범하게 위장관으로 흡수되는 그냥 먹는 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녹여진 상태로 위장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혈중 농도가 엄청 팍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 부작용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자체가 저용량이기 때문에 막 심각한 문제는 안 생길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그냥 삼켜서 덩어리째 먹을 때 비하면 혈중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서 일반 정제 때는 생기지 않을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도 어디서 얼마나 높게 만들어서 그때 녹으면은 이게 혈중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게 만들고 안전성과 효과를 다 테스트해서 나오는 철저한 약들이기 때문에 혀 밑에 녹여서 먹기 위해서는 그 목적으로 만든 제형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바르는 미녹시딜로는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며 열심히 발라야 한다는 아주 귀찮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먹는 미녹시딜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먹는 미녹시딜의 한계, 전신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일드한 전신 부작용마저 줄이기 위해서 서방형 미녹시딜도 개발되고 있고 혀 밑에 녹이는 설화 방식의 미녹시딜 제형도 임상시험 중에 있다. 그리고 평소에 먹고 있는 미녹시딜 정을 혀 밑에 녹여 먹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설화 미녹시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시길 원하고요. 저는 서방형 미녹시딜도 그렇고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설화 미녹시딜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아주 빠르게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이런 대규모 임상 결과가 확실한 결과가 또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업데이트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